오늘은 10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우리의 투자 수익률은 날이 갈수록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이 떨어졌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다시 상승해 나간다면 우리의 투자 수익률 점점 높아질 것입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주식시장에 정말로 큰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빅테크주들 실적 발표, 다음 주는 미국 대선입니다. 세계적인 빅테크주들인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 중에서 지난주에 실적 발표했죠.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테슬라, 또 다음 달에 실적 발표 엔비디아 제외한 5개 기업,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메타, 빅5 기업들이 이번 주에 줄줄이 실적 발표를 대기 중에 있습니다. 또 그 다음 주에는 11월 5일 미국의 대선이 기다리고 있어서 이번 주, 다음 주 정말 큰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 경제의 흐름에 금융시장에 관심이 쏠려 있는 가운데 한동안 증시 상승을 이끌어왔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대폭 둔화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에서 시가총액 상위 5개 기업,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3분기에 평균 19%의 순이익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것은 S&P 500 지수 전체 기업들의 예상 순이익 성장률 4.3%보다는 훨씬 큰 것이지만 빅테크 기업들의 이전 6개 분기 실적과 비교하면 가장 저조한 것입니다. 빅테크와 나머지 기업 간의 실적 격차가 2025년에도 계속 좁혀질 전망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빅테크들이 작년까지 분기별로 35%씩 고성장하던 시절은 이제 옛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추세가 반전될지 여부가 향후 증시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2년 전부터 빅테크 기업들은 높은 성장률을 바탕으로 주식시장에서 주도주 역할을 해왔지만 최근 몇 달 사이에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 기업들의 주가가 올해 초부터 10월 7일 그때까지 22% 상승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기술주들의 대표 지수주 나스닥 종합지수도 7월 10일 그때가 사상 최고치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유틸리티, 부동산, 금융과 산업 업종이 10% 이상 상승을 하고 S&P 500 지수가 3.1% 오른 것과 대비가 됩니다. 빅테크 기업의 실적이 전체 증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여전히 크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 기업들의 3분기 순이익은 S&P 500 기업들이 거둔 순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1년 중에 가장 수익률이 저조하다는 9월, 올해는 플러스로 지나갔습니다. 또 변동성이 가장 심한 10월,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11월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이 증시 변동성이 가장 클 시기인데 연말로 갈수록 12월로 가고 1월 연말 연시로 갈수록 변동성은 축소가 되면서 주가는 역사적인 우상향을 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주에 테슬라 효과에 기술주 중심 나스닥 지수가 지난주 장중에 사상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주간으로 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0일에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 앞으로 약 0.7% 남았습니다. 전 고점을 분명히 넘어서면서 새로운 사상 최고치의 지수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다만 지난주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와 나머지 종목 간에 엇갈린 흐름이 나타났어요. 지난주 우량주로 구성된 다우지수가 7주 만에 첫 주간 하락세를 기록했어요. S&P 500 지수도 지난 9월 초 이후 첫 주간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최장의 주간 상승 기록을 쓰고 있었던 S&P 500 지수, 다우지수 번갈아 가면서 사상 최고치 계속 경신했습니다. 나스닥은 이제 사상 최고치의 0.7% 거의 다 따라잡았습니다. 여기다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앞으로 10% 이상 상승을 한다면 우리의 투자 수익률은 놀라울 정도로 늘어날 것입니다. 다우지수,
S&P 500 지수의 상승을 억제하고 있는 요인이 바로 미국 채권금리예요. 지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유럽 등의 다른 중앙은행들에 비해서 느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최근에 채권금리 급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10년물 채권금리가 지금 4.2%를 상회하고 있는데 채권금리 상승은 통상적으로 증시에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채권금리 상승은 기업들의 자본 조달 비용을 높여주고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기 때문입니다. 골드만삭스 등의 전문가들은 미국 10년물 채권금리가 4.3%를 돌파하면 증시에는 본격적인 하방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중동의 지정학적 갈등 다시 증폭된 상황입니다. 주말간에 이스라엘군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재보복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이스라엘군 측은 몇 달 동안 이어진 이란의 공격에 대응해서 이란의 군사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의 이번 보복이 이란의 핵시설이나 이란 경제의 핵심인 석유시설을 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국제 유가 급등이나 원자재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증폭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습은 이란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수장인 이스마일 하니에,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 등이 살해된 것에 보복을 명분 삼아서 이달 1일 미사일 200기를 쏜 뒤 25일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양국은 지난 4월에도 한 차례씩 공격을 주고받았었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 증시의 투자자들은 주요 기술기업들의 실적과 대선 있죠, 중동 리스크 있죠, 또 경제지표 등 빼곡한 자료에 주목을 하면서 변동성을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증시에서 7대 기술주 중 5곳 실적 발표합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부터 아마존, 메타, 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또 AMD와 같은 주요 반도체주들도 실적을 공개합니다. 알파벳이 29일 장 마감 뒤 분기 실적 공개합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30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31일 애플과 아마존 줄줄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애플은 내년 상반기까지 아이폰 16 주문 물량을 이전 모델인 아이폰 15에 비해서 1,000만 대 줄였다는 분석이 나온 터라서 아이폰 16 초기 판매 성적을 포함하는 3분기 실적에 따라서 주가 향배가 좌우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실적 발표 전에 주식을 팔아라 하는 권고도 나온 상태입니다. 애플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하락을 하게 되면 시가총액 1위 자리 엔비디아가 넉 달 만에 다시 탈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애플의 시가총액 3조 5,210억 달러, 엔비디아 3조 4,710억 달러로 500억 달러 차이가 납니다. 금액으로 보면 어마어마하죠? 그러나 현재 시가총액에 비해서 500억 달러라는 것은 지금 주가 1.4% 주가예요. 1.4% 주가 상승폭 차이입니다. 이번 주에 장이 열리면 빅테크주들 줄줄이 실적 발표합니다. 두 기업의 주가가 1.4% 차이 얼마든지 날 수 있기 때문에 1위, 2위 얼마든지 뒤집힐 수가 있습니다.